2025년 연말, 대한민국 연예계는 그 어느 때보다 시리고 잔혹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예계를 관통한 수많은 기사 중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문장은 바로 TV 안보다 TV 밖이 더 위험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과거 연예인들에게 카메라 밖의 삶이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자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심판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나 일시적인 자숙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커리어가 중단되고 여론의 판결이 법원의 판단을 앞지르며 결국 한 개인의 존재 자체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삭제되는 캔슬 컬처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해 연예계를 뒤흔든 핵심 사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속도와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진실의 무게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올해 가장 큰 충격을 안겼던 이름 중 하나는 배우 김수현이었습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2025년 연예계에서 가장 크게 손꼽히는 이슈 중 하나로 그 파괴력이 대단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고 김세론 씨의 유족과 일부 유튜브 채널이 김수현과 김세론 씨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녹취와 편지 등을 공개하며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약 1년간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공개된 녹취는 AI 기술을 이용한 조작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서 2025년 연예계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AI 딥페이크 음성 논쟁입니다. 목소리 합성 기술이 전문가조차 육안으로 판별하기 힘들 정도로 고도화되면서 녹취록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이제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수현 측은 음성 분석 전문가와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특정 단어의 주파수가 부자연스럽고 문맥이 인위적으로 조합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 조작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진위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동안 대중은 각자가 믿고 싶은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며 진실을 확정 지으려 했습니다. 비극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유족과 소속사 사이의 갈등은 감정의 영역으로 치달았고 형사고소와 맞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법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시장의 처분은 무서울 정도로 빨랐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브랜드는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수억 원대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많게는 100억 원대까지 거론되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청구 원인을 특정하라는 절차적 권고가 나오기도 전에 수많은 광고 영상은 비공개 처리되거나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시장은 이미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대중의 머릿속에서 김수현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리스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은 자극적인 폭로를 경쟁적으로 쏟아냈고 여론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만으로도 퇴출 사유라는 강경론과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으로 극단적으로 양분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생활의 영역이 어떻게 산업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는지 그리고 AI라는 기술적 변수가 진실의 영역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김수현 사건이 현재의 진실에 대한 싸움이었다면 배우 조진웅의 사건은 우리에게 과거의 책임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연말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던 보도는 조진웅의 고교 시절 중대 범죄 연루 의혹이었습니다. 디스패치 등 매체를 통해 그가 1990년대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으로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추가로 성폭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진웅 측은 미성년 시절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의 판단은 상당 부분 내려진 뒤였고 그는 보도 직후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과 함께 스스로 은퇴를 선언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조진웅의 은퇴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배우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언론의 보도 윤리와 상업적 관음증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일부에서는 소년법의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록을 봉인하는 소년법의 약속이 30년이 지난 후 언론의 폭로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피해자의 고통을 빌미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잔인한 관음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인은 과거의 행적까지도 대중에게 평가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세월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했습니다. 은퇴 선언 이후의 후폭풍도 실질적이었습니다. 그가 참여했던 일부 다큐멘터리에서는 내레이션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고 차기 드라마의 방영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과거 출연작들의 재방송 편성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상황이 이어지며 일부 작품에서부터 그의 흔적을 지우려는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나고 처벌도 끝난 과거의 일이지만 도덕적 공소시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과거가 어디까지 따라다녀야 하는지, 그리고 공인의 과거를 소환하는 언론과 대중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방송가의 현재형 이슈들 역시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나래와 조세호, 그리고 뉴진스까지 이어진 논란들은 연예인의 도덕성을 넘어 노동과 권력, 구조라는 새로운 쟁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박나래 씨의 경우 전 매니저들이 특수상해와 각종 사적, 심부름,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주장하며 파란이 일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은 약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는 등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와는 오해를 풀었지만 논란의 책임을 느끼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이 사안은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세호 씨 또한 일부 보도와 폭로를 통해 전 매니저 관련 논란과 주변 인맥 의혹이 제기되며 구체적인 판결 이전에 이미지 리스크가 먼저 소비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이돌 산업의 정점에 있던 뉴진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멤버와 레이블, 그리고 가족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터져나오며 걸그룹 전성기 속에 감춰진 시스템의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미성년 아이돌의 노동 환경과 자율성, 그리고 기획사와의 신뢰 문제가 겹치며 팬덤과 대중 사이에서는 응원과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박나래, 조세호, 뉴진스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이제 단순히 재능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와 노동의 태도까지 엄격한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TV 밖의 삶이 TV 안의 모습과 다를 때 대중은 가차없이 채널을 돌리고 캔슬 버튼을 누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2025년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캔슬 컬처와 여론 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캔슬 컬처의 양면성을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캔슬 컬처는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과거 권력관계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SNS라는 창구를 통해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박나래 사건에서 드러난 매니지먼트 구조의 불합리함이나 아이돌 산업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캔슬 컬처가 가진 정의의 한 단면입니다.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인 셈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역기능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폭로의 무기화입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사실관계의 확인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대중의 분노는 불타오르고 기업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연을 끊습니다. 일단 캔슬이 시작되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이미 부서진 커리어와 영혼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는 제로 톨러런스라는 이름 아래 인간이 가진 실수와 성장의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30년 전 소년범의 과거가 소환된 조진웅 사건에서 우리가 느꼈던 공포는 바로 이러한 낙인의 영속성에 기인합니다. 여론재판의 속도는 사법부의 판결보다 수천 배 빠릅니다. 유튜브와 커뮤니티는 이미 판사이고 검사이며 배심원입니다. 김수현은 광고에서 지워졌고 조진웅은 스스로를 지웠으며 박나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의 커리어에 사실상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속도의 불균형입니다. 의혹이 퍼지는 속도는 빛의 속도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속도는 달팽이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알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단죄하는 권력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관계의 조각이 다 맞춰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를 지워나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누군가 추락하는 모습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상 커리어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는 이 잔혹한 타임라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의 속도는 너무나 느리기만 합니다. 물론 모든 논란이 곧바로 영구 퇴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시간이 지나 다시 복귀하기도 하고 어떤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대중의 사과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사건에서 존재를 지우는 방식의 처벌이 반복되며 우리 사회의 공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2026년의 연예계는 부디 TV 안의 화려한 만큼이나 TV 밖의 진실도 존중받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속도가 조금은 더 신중해지기를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보다 빠른 여론의 선고, 사실 확인보다 앞서는 캔슬의 칼날, 그리고 복구 불가능한 이미지의 붕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던 정의였는지 2025년의 끝에서 우리 모두 함께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2025년 연말 연예계의 가장 위험한 무대는 여전히 카메라가 꺼진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판단들이 과연 훗날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차가운 겨울의 끝에서 우리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거리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